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입니다. 1부에서는 가족 초청 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주권 서류 준비할 때 보면 진짜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나의 인생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다 써야 되거든요. 나온 학교, 학력, 경력 이런 것부터 나의 부모님이 태어난 도시 이런 것까지 참 써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걸 쓰다 보면 간혹 가다가 영주권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결격 사유의 대표적인 거로는 범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불법 체류한 기록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에 별도의 에피소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가족 초청 영주권 서류 접수할 때 이제 준비하는데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는데요. 가족 초청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초청하는 가족이,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내가 초청하는 가족을 초청해서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초청하는 가족이 퍼블릭 차지라고 이제 공적 부조, 나라에서 보조금 받고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Affidavit of Support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해야 되는 서류인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냐 이런 거는 가족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수입이 4만 불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미국에서 계속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거나 아무튼 미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이제 내가 막 학교 졸업해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소득 증명할 게 이제 별로 없잖아요. 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내가 있는데 미국 말고 한국에서 이제 거의 주로 지내서 미국에 세금 신고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혼자서 스폰서가 될 수 없으니까 조인트 스폰서라 그래서 미국에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람이 같이 스폰서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동안 안 했던 세금 신고를 페널티 내가면서 다 몰아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서류 접수까지 다 했으면 뭐가 남았을까요? 네, 인터뷰 하셔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 과정 진행할 때는 확실한 가족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처럼 피가 섞인 관계, 이런 경우에는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할 때는 아무리 확실한 가족 관계라고 해도 무조건 대사관 가서 인터뷰 하셔야 됩니다. 인터뷰는 기본적으로 초청하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의 관계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가족 관계들은 별로 복잡할 게 없는데 제일 까다로운 게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 경우에는 이민국 아니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되게 까다롭게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 예전부터 워낙에 사기 결혼, 위장 결혼 이런 거 많고 해서 그런 건데요. 혹시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린카드라고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그 미국 영화 있었거든요. 암튼 인터뷰 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 이런 것부터 이제 서로 배우자의 부모님 이름, 또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럴 때 대답이 조금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이 두 사람을 서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서로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같냐, 똑같이 대답하느냐, 다르게 대답하냐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스톡스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 스톡스 인터뷰에서는 되게 좀 웃기게 인터뷰 당일 아침에 니네 뭐 밥 뭐 먹고 왔냐, 여기 인터뷰 하러 올 때 뭐 타고 왔냐, 차 타고 왔다 그러면 차종이 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사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물어봐서 이 결혼이 진짠지 가짠지 판단하고 그럽니다. 이 인터뷰는요, 인터뷰하는 오피서에 따라서 하는 질문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인터뷰할 때는 누구나 무조건 이게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이제 좀 쉬운 경우는 이제 부부가 서로 초혼이고 젊고 또 이제 아기도 있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영주권 인터뷰는 영주권을 안 줄 사유를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줄 이유를 찾는 거니까 기분 좋은 과정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스톡스 인터뷰 하니까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해가지고 영주권 인터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게 2011년 맞을 거예요. 2011년이니까 이 동성 결혼 인정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서류 접수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인터뷰 하는데 이 오피서가 진짜 엄청나게 까다롭게 굴더라고요. 이제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 두 분 중에 커플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이제 남자랑 결혼을 2번 한 이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니네 결혼 영주권 받으려고 가짜로 하는 거 아니냐, 집에 방이 몇 개냐, 이 구조도까지 그려보라 그러고, 제가 이제 인터뷰에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이제 그 이혼하신 분이 왜 과거에 이렇게 이혼을 2번 한 경력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게 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고, 나의 정체성을 몰랐고, 이제 사랑을 찾은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인터뷰할 때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 가짜로 결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안 걸릴 것 같아도 이제 다 티가 납니다. 이게 다 티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영주권 받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에서도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변호사가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같이 가면 이제 오피서가 무리한 질문하고 이런 것 좀 막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대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긴장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대사관 인터뷰는 예전에는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불안해서 아는 대답도 잘 못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터뷰하는 환경 자체도 이게 좀 번잡스럽게 이렇게 주위에 사람 많은 데서 은행 창구 직원이랑 얘기하듯이 유리벽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인터뷰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결국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심사도 영사가 좀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주권 인터뷰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나시면 그러면 영주권 혹은 이민 비자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영주권 인터뷰 하는 기준으로, 영주권 하는 날 기준으로 혼인 신고를 한 지 2년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으면 이게 영주권을 받을 때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인데 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또 해야 돼요.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되기 90일 전에 또 서류 접수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다시 겪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 사이에 이제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 스폰서 해줬던 배우자가 이제 너 일반 영주권 바꾸는 거 해주네, 안 해, 뭐 해줘,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임시 영주권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일반 영주권 받는 거는 배우자랑 크게 상관은 없고요. 중간에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슬픈 일이지만 사별을 했어도 일반 영주권으로 바꾸는 거 다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결혼할 때 선의로 사기 없이 진짜 결혼한 게 맞다는 거,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기 결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배우자 없이 혼자서 영주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해서 미국에 왔는데 배우자가 영주권 빌미로 막 협박하고 뭐 돈 내놓으라 그러고 뭐 폭행하고 이런 부당한 일 있는 게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영주권 때문에 참지 마시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변호사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족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에피소드는 취업 영주권입니다.